맛있는 건 다 몸에 해롭고 몸이 당기는 건 전부 이상한 음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100% 동의 안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액상과당이나 가공식품에 중독된 현대인들이 많은데 그럼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당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당분 섭취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유당, 과당, 뭐 포도당. 우리가 이제 주로 음식물로 섭취하는 게 대부분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그런대로 흡수도 잘 되고 분해도 잘 돼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물이 포도당과 함께 진화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과당은 조금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게 생리학자들의 발견이잖아요. 과당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거치지 않고 간으로 막바로 보내져 가지고 간에서 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기도 하고 과다한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에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TV 보면서 과일 드시는 게 이게 거의 매일 일상인데 좀 걱정스럽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또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화 생리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과일로 섭취하는 그 과당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액상 과당으로 돼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과당 섭취는 별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인데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좀 진화생물학자로서 항상 의문이 많아요. 저희가 영장류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영장류는 과일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영장류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사는 건가? 물론 너무 과식을 할 정도의 그게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은 좀 다른 건지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영장류학자가 아직 별로 많은 게 아닌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오래전에 하긴 했는데 이런 소화생리학적인 연구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도를 못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쫓아다니는 자바 긴팔 원숭이 식단을 보면 과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그 과일의 대부분이 무화과, 픽이긴 하지만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과당은 소화가 참 힘들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가? 그에 대한 연구는 원숭이 한 종에서 제법 조금 연구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원숭이류는 간으로 바로 과당이 보내지는 게 아니라 소장에서 일부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까지 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뭐 약간 잠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침팬지나 보노보하고 같은 집안이었다가 한 500만 년 전, 6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숲속을 버리고 초원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숲속에 같이 살 때는 아마도 지금의 침팬지나 보노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식단의 압도적인 부분이 과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과당의 분해가 그들과 이렇게 많이 달라져야 되나? 사실 참 생각해보면 연구해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거예요.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도 평원으로 나온 다음에는 그렇게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된 침팬지와 인간의 그 공통조상에서 인간으로 파생되는 우리의 조상님들은 아마 쫓겨난 분들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 이유가, 숲에는 과일이 풍족하게 있는데 거기서 그거 그냥 드시고 사시지 왜 굳이 과일나무가 없는 초원으로 나오셨을까? 이건 자발적으로 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보나마나 일군의 그 더 강력한 존재들로부터 쫓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별로 먹을 것도 없는 평원으로 이제 쫓겨나온 거고, 풀뿌리 캐먹고 나달 떨어진 거 공류 집어먹고 뭐 이러면서 아마 사셨을 거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또 요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과일 중에서도 특별히 베리 종류를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스트로베리, 뭐 블랙베리, 라즈베리, 뭐 블루베리 이런 게 특별히 몸에 좋다. 그건 또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베리류는 아마도 숲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평원 가장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도 우리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거 기르는 거 보면 나무 밑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그 밭에서 기르잖아요.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산 기슭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주로 산딸기 이런 것도 발견하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우리 생리는 베리 계통에 아직도 더 잘 이렇게 적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농경사회와 지금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맛에 대한 추구나 이게 또 바뀐 건지,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또 뭔가 또 바뀌어 나갈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단맛, 짠맛 뭐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맛들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분명히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이야 뭐 먹을 게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아마 우리가 예전에 초원에서 빌빌거리면서 살던 시절에는 그냥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하나 나타나면 그냥 걸신 들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아마 먹는 그런 동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좀 달고 좀 짜고 이런 음식일수록 훨씬 입에 당겼을 테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최근에 농경을 하면서부터 먹을 게 이제 좀 풍족해진 그런 동물인데, 농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길게 보면 한 13,000년 전인데, 농경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일은 없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먹게 된 거는 기껏해야 한 최근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300년 동안 우리가 진화했을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전 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지나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1970년대에 미국의 길거리 보면요, 비만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다 비만인 거죠. 그 기간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단맛, 짠맛 이런 걸 끊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마도 단맛, 짠맛은 우리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먹을 게 풍부하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게 있으면 과식을 했었어요. 하여간 먹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먹어두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맛이 없으면 혀에서 이미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거 못 먹잖아요. 그럴 때 아마 단맛, 짠맛 이런 맛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잔뜩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준 굉장히 소중한 적응 현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현대인에게는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제 아내는 원래 떡을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요. 아들을 배고는 떡을 갑자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떡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는 게 이제 판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원래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기간 내내 커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태아에게 좋다는 음식, 그런 음식 다 책에서 보고 7~8개월을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전혀 입에 안 대고 그런 것만 계속 먹었어요. 몸에 좋다 그러니까 먹힌대.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해졌는지 제가 이렇게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소금을 전혀 치지 않거든요.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정말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뭐 전혀 그건 못 느끼겠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설렁탕 이런 거 한 그릇 딱 나오면 후추 쫙 뿌리고 그다음에 뭐 소금 확 이렇게 그러고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 이미 염분이 충분히 있다. 거기다가 소금을 더 뿌리는 건 정말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소금을 안 뿌리기로 결심을 했고 뿌리지 않아도 전혀 맛이 모자란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하는 표현인데 맛있는 건 다 몸에 해롭고 몸이 당기는 건 전부 이상한 음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100% 동의 안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에 중독돼 있는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몸에 좋은 건 다 쓰고 맛없고 괜히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그냥 당기는 건 다 몸에 나쁜 거. 저는 그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한 동물이라서 뭐가 건강에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고 나면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하는 게 성찰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되먹임 작용을 하면서 내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진화학적인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입에 맞는 그런 음식만 제가 먹었을 것 같은데 이 공부를 하고 난 제 대부분의 삶에서는 지나치게 달고 지나치게 기름지고 그런 음식을 그렇게 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맛도 없는데 그런 걸 왜 먹었을까? 맛없으면 저도 안 먹었겠죠. 그런 걸 제가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건 어느 정도는 제 입맛에 맞았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나는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라고 다들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거 찾아보시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법 내 식단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시면 뜻밖의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아마 발견하시는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법 저는 아침에 과일도 좀 먹고 견과류 해서 뭐 요구르트랑 이렇게 비벼서 좀 먹기도 하고요. 삶은 달걀도 하나 꼭 아침에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달걀은 그렇게 좋아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맛없는데 그걸 억지로 먹냐? 그렇진 않아요. 제법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너무 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식단 마련하시는데 머리도 동원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